그런데 만약 나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잔금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 계약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원래 본 매매 계약과 별개로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있고 본 매매 계약이 따로 있는 이런 별개의 계약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계약금이 전달이 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민법상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규정에는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매도인은 내가 계약금 받은 부분을 2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매수인은 내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잔금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것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2배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그냥 계약을 몰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매매 계약서에 만약에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그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으로 계약금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하기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내가 그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위약금 특약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위약금의 성질에 대해서 민법 398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에는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손해배상 예정은 이렇게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를 하는 것인데 판사가 재량으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벌은 단순히 상대방이 위약한 것에 대한 그 반대 조치로 위약금을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계약을 꼭 체결을 하고 싶고 유지를 하고 싶다면 그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써서 상대방을 더 압박하는 문구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금은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1천만 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에 그 매도인의 계좌로 매수인이 입금하기로 하면서 헤어져요. 그래서 매수인이 1억 원을 준비해서 다음 날 매도인에게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변심을 한 거예요. 팔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계좌를 폐쇄합니다. 계좌를 폐쇄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할 방도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압수표 1억 원짜리를 만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1억 원을 그 매도인 명의로 공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 파기에 이른 것은 매도인의 기책사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위약금 특약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에 쟁점이 된 부분은 계약 당시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지급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1천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억 1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결국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한 1천만 원이 아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약금 문구에 위약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됐고 판사가 감액을 해서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금 계약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둬야 나중에 내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그 문구 하나에 따라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